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 고 경고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닷컴 버블 때 140%였던 이 지수는 지금 217%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장 S&P 500은 과연 이대로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거대한 버블 붕괴의 전조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뉴스를 보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한다는 소식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싶다가도 한편에서는 닷컴 버블보다 고평가 라는 경고에 불안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낙관과 비관이 충돌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이 폭발하기 직전 나타나는 세 가지 위험 징후를 데이터로 명확히 이해하고 이 위험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징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악재를 먹고 자라는 비이성적 낙관론입니다. 얼마 전 투자 360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고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명백한 악재죠. 경제가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식인데 주가가 오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S&P 500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이 명백한 악재를 경제가 안 좋으니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라는 호재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나쁜 소식이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강한 낙관론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열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나쁜 건 나쁜 건데 어떻게든 좋은 이유를 찾아내서 주식을 사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징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쏠림 현상입니다. 빅테크 칼럼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단 10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9.5%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우리가 버블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26%였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 수준의 쏠림입니다. 마치 모든 계란을 몇 개의 바구니에만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도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외치며 기술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가까이 폭락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최고 전략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두가 같은 종목에 몰려 있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그걸 받아줄 새로운 매수자가 없어. 시장이 매우 취약해진다. 지금의 극심한 쏠림 현상은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후. 모든 경고등이 켜진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버핏 지수 기억하시죠? 워런 버핏이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최고의 단일 지표라고 말한 바로 그 지표가 217%를 기록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가 140%, 코로나 랠리 때가 190%였으니 지금이 얼마나 뜨거운 상태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의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R은 3.23배로 2000년 IT 버블 시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빅테크 칼럼은 셰일러 주가 수익 비율 등 다른 지표들 역시 1929년 대공황이나 1999년 닷컴 버블과 유사한 극단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AI 혁명이 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의 주가가 기업의 실제 이익으로 정말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위험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위기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을 알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큰 손실을 봤던 한 40대 직장인 박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 예측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이 환호할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대신 원칙에 따라 자산을 차분히 재배치했습니다. 박 과장님의 성공 요인은 예측이 아닌 대응에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을 분산하며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과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해결책, 핵심은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온갖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S&P 500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VOO와 같은 저비용 인덱스 ETF로 잡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따른 매매가 아니라 마치 월급처럼 꾸준히 바로 적립식 투자 원칙에 따라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VOO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때 시장은 결국 우리에게 보답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포트폴리오의 보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안전자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바로 금과 미국 달러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이런 안전자산으로 배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금과 달러 가치는 급등하며 내 전체 자산의 하락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공포에 떨며 헐값의 주식을 던져버리지 않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 절세계좌 라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투자의 최전선은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계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VOO와 같은 ETF에 투자하십시오. 왜냐고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당신은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을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투자자는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매년 국가가 보장해주는 16.5%의 확정 수익입니다. 하락장에서 내 손실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탄조끼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시장의 3가지 위험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붕괴 시점을 맞추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위험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세운 이 작은 원칙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HTS를 켜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대신 여러분의 연금 저축펀드와 IRP 계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절세 한도를 다 채웠는지, 그리고 핵심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지, 그 작은 점검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